투자의 첫걸음은요,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다시 말하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투자의 첫걸음이 되어야 해요. 지난 시간에는 그 ETF라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아울러서 미국의 ETF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게 한국 시장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두 번째 시장부터는 이제는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게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거만 딱 들으시면 어떤 ETF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쌤, 그 전에 네. 너무 어려운 거 하기 너무 싫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쌤,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거는 쌤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반가운 질문이고요. 최근 2주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저희끼리 표현이니까 어제도 막 정말 작살나는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을 지배하는 요소가 뭘까요? 변동성일 수도 있고, 이익 실현 수요일 수도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재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지배한다는 말이 뭐 컨트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로 레짐이라고 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통치 지배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영어 레짐의 라틴어 어원이 레그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왕국, 통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업계 한 27, 8년 근무하면서 그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적당히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시장도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야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도 받고 이런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제대로 한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시장에 뭐 메인이 될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반향을 좀 일으켜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자 하는 뜻에서 레짐에서 레그넘이라는 표현을 이름에 넣게 됐죠.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 딱 들으시면 ETF를 뭘 봐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실질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처음에 먼저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정량적인 부분을 고려해야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됨됨이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게 정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키가 176cm고 몸무게가 63kg고 이런 건 다 정량적인 부분이잖아요. ETF도 똑같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정량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익숙하신 건 정량적인 부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ETF가 배당이 연 4%가 나오느냐 8%가 나오느냐 뭐 비교 뻔한 것이죠.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수익률 가장 중요하죠. 1년 기간 동안 또는 과거 3년 기간 동안 수익률이 좋냐 나쁘냐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지수 대비 대표적인 S&P 500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대비 1년 동안 몇 프로를 언더퍼폼 했느냐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해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수익률이고, 근데 조금 어려운 건데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변동성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1년에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여서 20%를 달성했다고 치죠. 그런데 내가 투자한 ETF 또는 관심 있는 ETF가 같은 기간 1년 동안 이렇게 완만하게 20%를 달성했다면 어떤 상품, 뭐 코스피도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죠. 어떤 게 더 양호한 수익률 궤적입니까, 이게? 1등 했다가 꼴등 했다가 20% 달성하는 거하고 꾸준하게 왔다 갔다 완만하게 움직여서 20% 달성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걸 비교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잘 아는 리스크라고 하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은요,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다시 말하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투자의 첫걸음이 되어야 해요. 이건 ETF에만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반드시 비교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이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저희 같은 자문사도 고객들이 판단을 하실 때 생긴 지가 몇 년 됐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운용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니? 적은 것보단 많은 운용사에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습니까? 펀드도 똑같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운용 전략이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된 어떤 섹터, 테마,
대형주냐 소형주냐 중형주냐에 따라서 그것도 적정한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중요한 게 보수죠. 전 시간에 왜 세금 보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낮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처럼 그래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신 분들이 볼 때는 운용 전략을 실제로 이 ETF가 얼마나 잘 구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운용사가 어떤 시장을 읽는 방법도요 다양해요. 예를 들면 UBS라는 스위스 운용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는 굉장히 주식을 좀 좋게 보는 편향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을 굉장히 좋게 보는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운용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펀드도 운용 보고서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투자 포인트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아주 간결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영어로 운용 보고서를 우리가 백시트라고 해요, 여러분. 팩트시트. 펀드와 관련된 모든 사실적인 정보 증거를 그대로 종이에 써주는 거다 해서 팩트시트라고 합니다. 그 실제 백시트를 한번 띄워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거가 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제대로 귀담아 들으시면 내가 뭐 전문가든 누구한테 가서 이 펀드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뭘 봐야 돼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구글 치면 다 나오거든요. 미국의 백시트의 어떤 구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딱 익숙하게 접해 보시면 어떤 ETF의 백시트든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골라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쌤, 근데 저 투자 포인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셨는데 투자자로서 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보수는 뭐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일단 하나 날리자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적은 것보다 큰 게 낫겠죠. 날리죠.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은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배당은 사실 우리가 펀드를 고르거나 할 때 그렇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은퇴 수요자 같으신 분들께서는 배당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게 실제 내가 배당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배당 수익률이 8%였던 게 14%로 뜨기도 해요. 왜냐? 배당금은 똑같지만 주가가 낮아지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 배당도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익률도 똑같죠. 수익률도 잘 나오는 게 좋은 것이고 배당도 높은 게 좋겠죠. 그런데 다만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배당 수익률이 나타내는 수치, 예를 들면 10%라는 게 과거에 6%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았다는 꼭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도 같은 조건이라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겠죠. 뭐 많은 거 고르면 되는 거고, 수익률도 같은 기간 동안에 좋으면 더 높은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 좀 남겨놓을게요, 제가. 왜냐면 기간별로 수익률을 비교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께서 ETF를 고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시라면, 내가 직접 ETF를 투자할 거라고 하시면 어떤 운용 전략을 갖고 있고 내가 관심 가는 ETF가, 또는 내가 편입하려고 하는 또는 편입하는 ETF가 이 운용 전략을 어떤 걸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표방하는 운용 전략을 얼마나 잘 구현을 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운용 전략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결국 운용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 없는 조그만 운용사보다 미래일색 같은, 뭐 삼성자산운용 같은 이런 운용사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건 그만큼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운용사의 능력,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언급되었던 대로 운용사가 시장을 판단하는 어떤 스타일, 관점,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판단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 또 그 수익률의 궤적이 얼마나 완만하게 변동성 관리가 잘 되는지, 이 네 가지는 굉장히 핵심이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팩트시트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팩트시트 많은 게 2페이지에서 딱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내가 직접 하겠다, 구글 가서 찾고 네이버 가서 찾고 유튜브 가서 막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유튜버나 또는 전문가들이 뉴스 같은 데서 하는 얘기를 거기에 얹어서
판단을 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운용보고서 펀드에 대한 기본 사실도 접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가 뭐 배당이 좋다더라, 배당이 높다더라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어디 그런 투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10분 설명드리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그 ETF 중에 가장 유명한 ETF가 아까 언급되었던 단일 사이즈로 제일 큰 스파이죠. 스파이를 예를 들어서 이 스파이 ETF의 백시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스파이 ETF의 백시트를 한번 하나씩 볼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싶으실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백시트라는 게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스파이 SPDR, S&P 500 ETF 트러스트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그 ETF의 풀 네임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옆에 스파이, SPY라고 써 있는 게 티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Key Features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펀드에서 표방하는 운용 전략을 간단히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다 안 읽어도 되지만 어떤 백시트든 이런 구성으로 쭉 해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ETF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ETF든 벤치마크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벤치마크가 이런 벤치마크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해 놓습니다. 칼럼으로 볼 때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토탈 리턴 해서 as of 뭐 0630 2024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총 수익률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보면 큐뮬러티브라고 나오죠. 설정일 이후에 이제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뉴얼라이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을 절대 수익률을 지난 한 달 동안 2%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2%면 12개월 동안 2%를 평균 달성했을 때 연율화했을 때는 이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24%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써놨냐면 어떤 펀드든지 기간도 틀리고 자산 종류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는 그 어떤 소스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연평균을 쭉 해야 어떤 펀드든 기준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딱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애뉴얼라이즈는 뭐고 큐뮬러티브는 뭐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애뉴얼라이즈드에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을 얼마나 달성을 했고 6월 30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3년 또는 5년, 10년 동안 이 정도 달성을 했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Gross Expense Ratio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Net Expense Ratio, 30-day SEC Yield라는 게 나옵니다. Gross Expense Ratio하고 Net Expense Ratio가 0.0945로 똑같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수, 총 보수입니다. TER, Total Expense Ratio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0일 동안의 SEC 기준의 yield라는 게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백시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백시트 한 장을 딱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수익률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보여줬죠.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지만 이 펀드가 표방하는 운용 전략이 뭔지 아까 키 피처스라는 곳에서 어떤 운용 전략을 표방하는지 다 보여줬죠. 이처럼 백시트 하나를 제대로 딱 읽으시면 이 펀드에 대한 모든 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어떤 펀드를 찾아야 되고 골라야 되는지를 보시면 다른 질문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아까 티커가 SPY 아닙니까? 스파이의 운용보고서를 보고 싶어. 그러면 스파이 백시트 또는 스파이 ETF 백시트를 딱 찍으시면 이 백시트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ETF를 투자할 때 한 목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 달마다 조금씩 투자하는 게 나은지? 그거는 상황마다 사실 틀리겠죠. 우리가 이 업계에서 조금 혼동되는 오해하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거짓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 문제를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한때 적립식이 대세인 적이 있었죠, 사실. 적립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할 때 요 가격, 비싼 가격, 비싼 가격, 싼 가격, 싼 가격, 비싼 가격, 비싼 가격 이런 식으로 쭉 매집을 하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라고 해서 에버리지 코스트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시장이라는 게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면 이따 비싸게 사기도 하지만 쌀 때도 사고 비싸게 사고 쌀 때도 사고 이러면 이제 점점 평균 단가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요.
계속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버링할 때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동성인 장세 때는 적립식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공부도 하시고 자료를 따로 읽어보시고 나름의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실 거 아니겠어요? 광쌤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길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거치식으로, 물론 거치식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1억 갖고 있는데 1억을 한꺼번에 넣는 것도 거치식이겠지만 5천 한 번 넣고 뭐 1,000만 원 나눠서 넣고 또는 3천씩 3번에 나눠서 넣고 이것도 거치식과 적립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시면 돼요. 거치식이 무조건 안 좋다, 적립식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광학생 근데 시장에 따라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ETF 상품별로도 저런 전략이 바뀌기도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ETF 사실 옹호론자입니다. 옹호론자로서 한마디로 딱 답을 드리면 ETF는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1억을 한꺼번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전략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가 3,6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880개입니다. 3,600개 중에 주식형 55%니까 1,900개 정도 되겠죠. 한 2,000개. 나머지 1,600개는 다 헤지펀드, 채권, 부동산, 인프라, 이븐 자산 배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통화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산업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런 다양한 투자 전략, 다시 말하면 어떤 시장 상황이 오든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다 구비된 곳이 미국의 ETF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그런 ETF를 적재적소에 잘 찾아내는 게 또 성패의 지름길이겠죠. 쌤 근데 네. 1억 없단 말이에요. 1억 없는 사람은 적립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ETF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많죠. 제가 적립식이 꼭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같은 뭐 중산층 분들은 결국은 조금씩의 금액을 그때 여건 드는 데는 결국 적립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할 만한 ETF들은 정말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 포트에 후보군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몇 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ETF라는 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ETF를 골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ETF를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중요한 걸 드렸었고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백시트, 운용보고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거기에 정석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이 ETF가 표방하는 운용 전략이 어떤 운용 전략이 있고 얼마나 잘 구현을 해내는지 그리고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또 어떤 스타일의 견지를 하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정석적인 요소를 봐야 되고 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정량적인 요소죠. 뭐 배당을 본다든가 수익률을 본다든가 또 그 수익률의 패턴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변동성도 비교해야 되고 뭐 펀드의 사이즈, 규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도 또 중요한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던 거치식이 좋은지 적립식으로 좋은지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립식이 좋은 시장 환경이 있고 또 적립식에 맞는 ETF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간략히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 아울러서 제가 오늘 백시트도 한번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AO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AOR이 티커거든요. AOR이라는 걸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 백시트이 아마 2페이지 정도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 한번 백시트를 우리가 스스로 접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쪼록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점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